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쪽에서도 나왔고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의문의 VIP실, 이 병원에서 황무진료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 측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가 나오던데요. 김 교수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서울대학병원 내에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VIP만을 위한 특별한 진료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영선 의원이 정확히 여기에서 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윤한홍 의원이 비밀 진료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서 수년 동안 이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비밀 진료실 내에서 많은 진료 기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건물 내에 있는 곳은 진료실이 아닌 공간인데 이 진료실이 아닌 공간에서 초음파 기기 같은 외부의 의료기기들을 들여와서 만약에 네. 특별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진료를 했다면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를 위반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료법에 대한 위반 혐의 등 여러 가지 내용들로 사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CD 의혹들을 공방을 벌이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청문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서민들이라면 5, 6개월을 기다려도 받아볼 수 없는 서울대병원 예약을 당일날 그것도 따로 차려진 진료실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휴대폰 사진을 보면은요. 오늘 김태년 의원이 올려준 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휴대폰 각도가 카메라 안 보이게 아주 급하게 돼 있는데 이건 상당히 완만해서요. 찍기에 원활한 각도인데요. 장차 평론가님 저걸 보면 박영선 후보자가 내가 공개적으로 페북엔 안 올리지만 의원들과 이렇게 억울하게 사연을 나눈다는 취지더라고요. 결국은 기승전 황교안 내가 황 대표를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김태년 의원께서 핸드폰 각도를 잘 맞췄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 메시지 박영선 후보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지금 남편이 받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 소송 내용에 대해서 네. 하늘 앞에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 중에 VIP 진료 의문도 있고 기자간담회를 같은 날 여러 곳에서 벌여서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남편의 삼성전자 소송 의혹이 가장 뼈아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을 받아서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황교안 대표에게 알렸다는 내용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줄 몰랐다. 결국에는 진실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다. 또 BBK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BBK가 부정이 됐지만 지금은 관련자들이 전부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본인이 사실 여의도에서 15년 있으면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참 잘해줬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해명, 지금 자신에게 드려진 의혹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으로 황교안 대표를 링에 끌어들인 셈입니다. 저는 이게 대마불사의 스스로 대마가 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영선 후보자를 절대로 내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게 되면 황교안 대표 또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된 문제에서까지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김학의 영상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 대마불사의 형국으로 본인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겠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청문회가 전개될 때마다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다른 의혹, 다른 논란으로 자기 논란을 덮는 약간 나쁜 선례, 나쁜 네네. 관행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거다라고 여든 야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그 남편이 삼성전자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분명히 밝혔지만 이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나친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죄인입니까? 한국당이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당에서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죄인이냐. 그러나 이제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허위 신고 의심하고 있다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이왕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어쨌든 남편 이 변호사가 삼성전자 수임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아도 본사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 충돌 그런 차원에서 좀 미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해를 살 여지까지도 미리 방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이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더라도 파트너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형 사건을 사실 따오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대단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 법무법인이나 삼성전자 해명을 들어보게 되면 사실 이 남편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삼성전자와의 수임을 하는 관계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의혹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뭐 배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입장에서도 본인의 배우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삼성 저격수로서 열렬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